네, 오늘은 중1 부분 문법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배울 국어 문법은요,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.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어의 개념과 역할을 먼저 배울 거고, 그 이후에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. 먼저 언어의 개념이 뭘까 이거예요. 언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. 그리고 이렇게 말은 음성 언어라고 하고요. 글도 있죠, 글. 글은 이제 문자죠.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언어의 뜻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. 맞죠? 그리고 쌤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음성 언어도 있을 수 있고요. 문자도 있을 수 있어. 자, 그러면 이 언어라는 것은요,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요. 뜻.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의미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소리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집이 있습니다. 이걸 딱 보고 우리는 집이라고 읽는 거지. 이게 소리죠. 하지만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그 말을 함으로써 동시에 그 내용, 의미를 알 수 있죠. 집은 뭐야?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더위, 추위, 위험, 비바람 등등등을 막고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곳이지.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집이라는 말을 딱 표현함으로써 이 뜻을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소리를 형식이라고 하고요. 그 뜻을 내용 또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개념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예요. 언어의 역할은 일단 우리의 생각을 좀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죠.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죠. 이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아요. 언어의 개념과 역할은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,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언어의 본질이에요. 중요합니다. 언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책에는 4개가 있거든요. 일단 4개로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언어의 자의성, 두 번째는 언어의 사회성, 세 번째는 언어의 역사성, 마지막은 언어의 창조성이 있습니다.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겠지? 빨간색으로. 그죠? 이거 말의 뜻을 다 구분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. 자, 먼저 첫 번째, 자의성이에요.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소리와 의미가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.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. 자,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면 너희가 일단 필연적이란 말을 잘 모를 거예요.
그치? 필연적이란 말은요. 반드시 필자야. 반드시 그러한 거. 다른 말로 한 번 더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꽃이라고 부릅니다. 그쵸? 근데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flower라고 하죠. 그치? 근데 일본에서는 하나라고 한단 말이야. 일본어 까먹었어요. 저게 아닌 것 같아요. 지울게요. 선생님 일본어 배웠는데 막 까먹어버렸네. 안 써도 돼요. 하나라고 한단 말이야. 이거 맞나? 뭐 좀 이상하죠? 이거 같은데.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서로 똑같은 사물을 두고 우리는 요렇게, 일본은 요렇게, 또 미국, 영국은 요렇게 하잖아요. 그치? 그래서 서로 다 다르게 부르잖아. 그래서 이 대상을 두고 이 의미는 똑같지만 소리는 다 다르죠.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거든. 꼭 저렇게 부를 필요가 없단 말이야. 그런 게 자의성이에요. 자의성이에요. 그래서 자의성이 이제 한자로 하면 이게 마음대로 자자, 마음대로 뜻, 이렇게 이거를 마음대로 꼭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. 마음대로 연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거죠. 괜찮나요? 됐나요? 그 다음에 사회성은요. 사회성은 우리의 소리와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이거예요. 사회적 약속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진 언어는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지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기를 그려볼게요. 딸기가 이렇게 생겼나요? 딸기라고 치세요. 그래서 딸기를 우린 딸기라고 부르잖아. 근데 예를 들어 얘들아 너희가요. 난 딸기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. 선생님 저는 딸기 말고 뭐라고 하지? 쉐코미라고 할게요. 그래서 막 너희가 마트 가서 아줌마 새코미 주세요 이러면 너희 새코미 받을 수 있어요? 딸기를 못 받잖아요. 왜? 다들 딸기라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걸로 마음대로 부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지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진 말들은 그렇게 써야 되고 바꿀 수 없다라는 특성이에요. 세 번째, 역사성이에요. 역사성은 역사의 이제 뭔가 흐름에 따라 얘네도 바뀌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야.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. 자, 새로 생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모르는 말들 진짜 많겠죠. 뭐 예를 들어 컴퓨터도 모를 테고 스마트폰 모를 테고요. AI, 인공지능 이런 거 모르겠죠? 컴퓨터 모르겠죠? 공기청정기 이런 건 상상도 못할걸? 그쵸? 요런 말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긴 말들인 거지. 그쵸? 두 번째, 예전에는 진짜 많이 썼는데요. 이제는 사라진 말들도 있어요. 사라진 말들. 대표적으로 사라진 말들은 이제 우리 예전에 강 있잖아, 강. 이 강은 그 한자로 강물 할 때 강. 이거를 우리 예전에 한글로 가람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너희 지금 가람이라는 거 처음 듣잖아요. 몰랐지. 그치? 안 쓰니까 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예전엔 사람들이 천 이게 이제 일시백천 할 때 천이거든. 이 천을
예전에는 즈문이라고 했대요. 근데 안 쓰잖아요. 안 써서 사라지는 거지. 그다음에 세 번째. 또 이제 예전에 썼던 말들이 그대로 쓰긴 하는데 의미가 변하거나 뜻이 소리가 변하는 말들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소리가 변한 말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나무라고 했대요. 나무가 뭘까? 추측해봐. 뭘 것 같아요? 나무는 지금의 나무래, 나무. 소나무 뭐 할 때 그런 떡가위 나무 할 때 그 나무. 예전에는 이걸 나무라고 했대요. 그래서 소리가 바뀌었겠지? 또는 의미가 바뀐 말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어여쁘다라는 말. 우리 지금은 어여쁘다라는 말을 예쁘다라고 하잖아. 그쵸? 근데 예전에는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는 거였대. 너 참 불쌍해. 그럼 너 참 어여쁘구나. 이렇게 했다는 거지. 웃기죠? 아무튼 그랬대요. 또 의미 자체가 확대된 말도 있고 의미가 축소된 말도 있어요. 의미 확대, 의미 축소는 또 뭐냐면 예전에는 세수라고 하면 우리 지금은 세수하면은 세수한다는 건 뭐 하는 걸까? 얼굴 씻는 거지. 그쵸? 또 손도 씻는 거. 그런 게 다 세수거든요. 예전에는 근데 이게 손을 씻는 거에만 한정되어 있었어. 근데 지금은요. 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이런 걸 씻는 걸 세수라고 하거든. 많이 확대가 됐죠. 두 번째, 의미가 반대로 축소된 말도 있어. 예를 들어 얼굴. 우리 지금은 얼굴 하면 그냥 그 얼굴 여기 눈, 코, 입 있는 부분이 얼굴이잖아. 그치? 근데 예전에는 이 얼굴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 모양, 사람 그 자체, 사람의 형체를 뜻했대요. 그럼 이건 의미가 줄어든 거지? 요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뀌는 거, 이런 게 역사성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 창조성이 쌤 오늘 목이 잠겨서 너희가 듣기가 좀 불편하겠어요. 창조성은요. 사람은 새로운 단어를 무한히 만들 수 있다. 그게 창조성이에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도 얘들아 요즘도 너희가 쓰는 말들 중에 선생님들이 못 알아듣는 말들도 되게 많고 뭐 그렇잖아요. 뭐 인터넷 용어들이라든지 그지? 뭐 아프리카 용어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 계속 무수히 만들잖아요. 이런 게 창조성인 거지. 그쵸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해볼 거고요. 지금 선생님 썼던 내용들은 너희가 노트에 또는 공부일기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쓰면 되겠죠? 열심히 잘 풀어봅시다. 여기가 이제 중1 때 배우는 문법이긴 한데 약간 헷갈리긴 한데 왜 헷갈리냐면 사실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 정리하고 풀었으면은 문법 내용 정리를 했으면은 167쪽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. 스타트 하세요.